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응에 내용마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대형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교 총장과 학생들이 군산조선소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전마을의 수질 분석 결과 암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전주시 의원 한 명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시의회가 선관위에 거론을 통보하면 다음 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통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치단체의 아이디어 사업들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뒤늦은 대응인데다 내놓은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1월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2달간 학교 현장 파악과 업체를 방문해 상담한 게 전부였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조사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이런 관련 기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도 학교도 저희들 미스는 인정합니다. 내놓은 대책도 정신건강에 유해를 주는 사업체에 취업을 시키지 않겠다든지 교원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 현장 실습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나 실질적인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공고를 기업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공고 조치를 했다는 실적이 교육청에 보고된 게 지금은 없습니다. 해마다 도내에서는 2천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800개가 넘는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을 새로 대책으로 내놓은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에도 왜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한편 도교육청은 숨진 학생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고 해당 업체에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총장들과 학생들이 군산조선소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18만 톤급 LNG선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모두 6척의 배를 수주해 9,2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는 6월 이후에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의 10개 대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총장협의회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장협의회는 군산조선소 가동에 맞춰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써왔지만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소의 폐수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임을 명심하고 장기적 전망을 세워 군산조선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실제로 조선공학과를 비롯한 기계와 전기, 전자 등 관련 학과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취업길이 막힐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취업이죠. 폐사를 한다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기업도 폐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로 갈지. 총장협의회는 불가피하게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관련 일자리가 유지돼야 한다며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집단 암이 발생한 장전마을의 수지를 분석한 결과 암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암 발병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수지를 분석한 곳은 장전마을의 지하수와 인근 비료공장 배수로 저수지 등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마을 지하수에서 암을 일으키는 수은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료 공장 배수로와 인근 저수지에서도 역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수지에서 치아에 불소 침착증을 일으킬 정도의 미량의 불소가 검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이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 공장과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비료 공장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 토양과 대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도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역학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역학 조사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환경부에 대한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전라북도의 수질 조사 결과를 보고 역학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역학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수질 조사에서 유해성을 찾지 못한 전라북도가 정밀 역학 조사를 위한 환경부 설득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전북에서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가 4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고창과 익산 등지에서 AI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45개 농가에서 396만 2천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 이번 주 안에 13개 농장에서 34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이 완료되면 올겨울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158개 농장에 430만 7천 마리로 늘게 됩니다. 전북과 충남의 12개 수협으로 구성된 전북 충청권 수협협의회가 바닷물의 채취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수협은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바닷물의 채취를 허용하면서 수산자원이 줄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바닷물의 채취를 중단하고 해양 환경 복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전주시의원 한 명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다음 달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통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 명이 의원직을 잃은 권한이 생겼습니다. 올해 재보궐선거일은 다음 달인 4월 12일. 이날 시의원 보궐선거를 하려면 30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전주시의회가 권한을 통보하고 선관위가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시의원의 권한 통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면 4월 재보궐선거와는 별도로 조기 대선과 동시에 다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치르면 최대 3억 5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전주시가 모두 부담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일에 함께 치르면 추가 비용은 물론 전주시가 따로 부담할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궐선거 문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상당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지금 전북 선관위와 더불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고 또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고민에 앞서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아예 늦춰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4월 12일 실시가 정해진 도의원과 완주 군의원 한 명씩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7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모두 부담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은열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갑과 을로 차등 적용돼
농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논밭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종합처리장의 토정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산 쌀의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 내일 농협을 통해 일제히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의 지급 면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11만 9천 헥타르로 전국의 17%를 차지하며 7만 7,600여 명에게 2,501억 원이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2016년 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2015년 산보다 14%나 하락했지만 변동직불금을 통해 실제 수입 감소폭은 1.8%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사업은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문인데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허모 씨의 집에 이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84살인 허 씨와 아내 김 씨 모두 장애인입니다. 하루 종일도 망대를 못 오게 나가도 제대로 문제요. 이장 일행은 이불 빨래를 챙겨 일어섭니다. 이렇게 수거된 빨래는 마을 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세탁합니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은 큰 빨래는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된 사업으로 김제시 모든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치단체가 했지만 대상 가구 발굴과 수거, 배달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민간 영역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단지 한쪽에는 지난달부터 낯선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음식을 채워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체험 나눔 냉장고입니다. 끼니를 못 때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눔을 한번 실천해보고자 이 나눔 냉장고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의 사회소통기금으로 냉장고를 사고 뜻 있는 기관들과 단체들이 음식을 지원해서 공유경제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첫 사업입니다.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푸드뱅크 이외에 지역 마트와 식료품업체, 개인들까지 참여가 확산되며 내용도 한층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이러니까 저도 좀 자부심도 느끼고 자치단체의 아이디어에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작은 복지 사업들이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여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제4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 가능 업종을 자동차와 조선 등에서 ICT 융복합과 문화, 관광 분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매립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군산과 중국 쓰다오를 오가는 카페리 증편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쓰다오 카페리의 여객과 화물이 크게 늘자 해양수산부의 운항 횟수 증편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운항 횟수 증편을 논의할 한중 해운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오늘 전주를 찾아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실사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피파 실사단은 개보수 중인 월드컵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의 주요 시설은 물론 안전과 홍보, TV 중계 등의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고 전주에서는 최대 9경기가 열립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소속 회원 250여 명은
헌법재판관 8명이 심리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진 도중 항의성 경적을 울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현수막을 뜯어내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게 됐습니다.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황모 경정이 오늘 오전 6시쯤 자신의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 경정은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쯤 사무실로 돌아와 부하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순직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선박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선장 52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7일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입구 해상에서 연료 탱크 한쪽에만 연료를 채워 배가 기울어진 상태로 출항했다가 전복돼 선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마을에 살며 평소 자신을 돕던 56살 이모 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가 2.5도, 전주는 6.7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